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박종배 심판총괄 담당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종관 담당관님, 심판총괄 담당관님 전화 연결했는데요. 오늘은 공정위가 기업을 조사하거나 과징금 부과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TV나 신문이나 인터넷 통해서 많이 접하실 거기 때문에 그건 익숙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에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실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네. 먼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공정위 사건 처리 일은 사무처 소속의 심사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기능하고 위원회가 그것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사관은 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조사를 해서 위법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이제 조치 의견을 담아가지고 위원회에 올립니다. 이때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사건을 심의를 하는데요. 심사관이 원고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조사 대상 사업자는 저희가 피시민이라고 부릅니다. 네, 피시민. 네. 피시민, 예. 네. 위원회는 심판정에서 심사관하고 피시민을 불러서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 소명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에 맞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심사관 의견과 달리 무혐의로 결론 내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일하고 있는 심판총괄 담당관실은 이런 사건 심의 절차에 관련된 규칙들을 수립하거나 또 심의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법 위반 혐의를 신고받아서 혹은 직접 공정위에서 그걸 인지해서 심사관께서 조사를 하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 의견을 내시고 그럼 위원회가 그때부터 그 사건을 심의를 하는데 그때 심의관과 그리고 피시민 같이 불러서 집중 심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설명해 주시니까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조사 대상자인 피시민과 심사관의 의견을 함께 듣는다는 건 결국 양쪽 당사자 다 출석하게 해서 심리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조사 대상자, 피시민의 권리 보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관련한 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먼저 그냥 상식적으로 법원의 민형사 소송 절차를 생각하시면 그냥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공정거래 법률에 따라서 공정위 심사는 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또 사업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한 권리로 인정이 됩니다. 또 피시민들이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 주장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심사관이 공개하지 않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피시민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 정치 절차라고 해서 정식 심의 일자 전에 자기 의견을 미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진짜 법원에서 민형사 소송에서 활용하는 제도들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올해 4월에 피시민 권리보장위에서 내부 규정인 사건 절차 규칙 개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 개정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 초에도 먼저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피시민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심의를 한 번에 끝내지 말고 2번 이상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과징금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이제 1,000억 원 이상으로 크거나 또 관련된 피시민 수가 다수인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공정위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의견 청취 절차 그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심사관 측이나 피시민 측과
개별적으로 이제 면담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심사관이든 피심이든 양쪽이 심의 준비 과정에서 이제 공정위 위원들에게 동등한 접근 기회를 부여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심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피시민들이 그 공정위에 이제 심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나 또 심의 결과 등을 통보받을 때 법적인 효력을 고려하다 보니 기존대로 이제 종이 문서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디지털 사회에 맞도록 전자문서 형태로 의견서나 심의 결과를 합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사업자들의 편의는 물론이고 행정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동의 의결 제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의 통신 반도체 기업입니다.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의 자사 부품 강매하게 하는 등의 어떤 갑질을 해서 그게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것 대신에 동의 의결 제도를 통한 자진 시정하겠다 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공정위가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여기서 동의 의결 제도가 좀 궁금해서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거든요. 요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동의 의결이라 하면 말 그대로 사업자가 동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게 된 사업자들이 위법성 여부를 이제 보통 이제 다투는데 그렇게 되면 장기화되고 불확실하니까 그 다투는 대신에 자발적으로 이제 시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동의 의결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채택하는 대신에 이제 그 위법성 여부는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또는 이제 공익에 합당한지 등을 고려해서 먼저 이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부터 이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개시되면은 이제 사업자가 낸 시정 방안을 바탕으로 해서 잠정적인 동의 의결안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그 시정 방안이 경쟁이나 거래 질서 회복에 도움이 되고 또 소비자 등 피해자 보호에도 적절한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논의한 후에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브로드컴 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지막에 위원회가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단계에서 그 시정 방안이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기각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제재 처분이 불복 소송으로 이제 이어져서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10년 전부터 도입된 제도이고요. 잘 활용을 한다면 대상 사업자는 물론이고 소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브로드컴의 그 사건 동의의결 제도 통해서 자진 시정하겠다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거절을 했고 기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위법성 여부를 따지게 된 거네요. 예, 다시 그러면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히 해주시고 정리할까요? 예. 저희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그리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정위가 기업들을 잘못을 제재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의 정당한 권리도 보장하고 또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박종배 심판총괄 담당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3시 29분인데요. 조금